안녕하세요. KCR 초대석의 한우성입니다. 슬픔에 너 자신을 넘겨주지 말고 일부러 너 자신을 괴롭히지 마라. 마음의 기쁨은 곧 사람의 생명이며 즐거움은 곧 인간의 장수이다. 집에서 30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기쁨은 곧 사람의 생명이며 즐거움은 곧 인간의 장수이다. 라는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뉴질랜드에서 패션 의류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은 이즈빔의 장대망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그 이즈빔 대표이신 우리 그 장대만님의 개인소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질랜드에서 작게 의류 사업을 하고 있는 이즈빔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장대망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근데 그 이민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애초에 제가 뉴질랜드에 처음 온 건 1996년에 유학을 왔습니다. 아, 예. 네, 유학을 혼자 와서 지금은 뭐 대학교랑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그때는 그 뭘 공부하셨습니까? 오셔가지고. 그때는 제가 메시 대학교를 나왔고요. 네. 거기서 BA 코스로 미디어 스타디, 그러니까 저널리즘이죠. 신문방송학과를 전공했습니다. 네. 네. 예, 장대만님은 이제 뉴질랜드에서 이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요. 예, 현재 그 이즈빔이라는 뉴질랜드 고유 브랜드 의류 사업가로서 활기차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 이즈빔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즈빔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06년에 설립을 한 브랜드고요. 제 시작은 스트리트 브랜드로 시작을 해서 2009년도에 처음으로 뉴질랜드 패션 위기에 데뷔를 했고, 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줄기차게 계속 활동을 했었는데, 네. 뭐 이런 업앤다운이 있죠. 업앤다운이 있고 뭐 이런저런 리세션도 있었고 중간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꾸준히 지금 컬렉션을 진행하고 있는 여성 부티크 의류 브랜드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근데 이건 그 디자인과 관계되는데 디자인은 뭐 따로 공부를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디자인을 따로 전공을 하진 않았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저는 신문방송학과를 전공을 했는데 네.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제가 제일 집중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의류를 선택을 했고 언제나 관심은 있었고요. 언제나 네. 관심이 있었고 제가 의류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에는 조금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었는데 회사가 이제 차츰 커가면서 여러 네. 디자이너 분들을 영입을 하고 그분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티브 다이렉터로 일을 하고 있고 예. 전반적인 디자인들은 저희 디자이너 분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네. 예, 이런 그 패션 산업이 아마 사업이 쉽지는 않을 텐데요. 예, 처음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2006년, 2007년 그때 됐었으니까요. 네. 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애초에 저희는 맨 처음에 티셔츠를 만드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티셔츠를 선택했던 이유는 뉴질랜드에서는 1년 내내 그 4계절 동안 네. 4계절 동안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서 제가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디자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하자 그래서 티셔츠를 만드는 걸 먼저 생각을 해서 접근을 했고 또 그게 어느 정도 시장에 운이 좋았죠, 제가. 네. 운이 좋게 또 그게 또 잘 좋게 봐주셔서 티셔츠를 통해서 많은 매장에 저희가 입점을 할 수 있게 된 케이스가 되는 경우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티셔츠 그러면 좀 단순해 보이기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예, 티셔츠에 뭐 어떤 패션이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저희가 아티스트들 분들과 협업을 하는 그 컨셉을 저희가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협업을 하는 컨셉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고 그러니까 기존의 로컬 아티스트들이나 인터내셔널 아티스트들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전혀 패션이랑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파인 아트나 뭐 이런 류의 어떤 아티스트 컨템포러리 아트를 하시는 분들과 협업을 통해서 그분들의 워크를 티셔츠에 옮겨 담는 작업을 했었죠. 그래서 그렇습니까? 한국에 있는 아티스트들, 뭐 프랑스 아티스트들, 뉴질랜드 로컬 아티스트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의 팬 베이스랑 같이 저희가 녹아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좀 현명하지 않겠느냐. 저희 브랜드의 인지도가 낮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아는 지인과 지인을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을 했고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팬 베이스가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먼저 서포트가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처음에 운이 좋았던 것이 그 당시 저희가 막 그 옷을 냈을 때 뉴질랜드 아이돌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죠. 네. 그 당시 뭐 요즘에는 너무나 많지만 넘쳐나지만 그 당시 오디션 프로그램이 이 나라에는 없었는데 뉴질랜드 아이돌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처음에 론칭되면서 거기에 그 결승전에 나왔던 친구가 네. 저는 몰랐는데 저희 옷을 스타일리스트가 입혔더라고요. 어떻게 알게 들었는지 저희 옷을 갖다가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좀 반응이 좋았죠. 그래서 그분이 또 우승을 했고 그렇습니까? 아이돌에서 우승을 했고 네. 그래서 그분이 결승전에 입고 나왔던 옷 때문에 아마 저희가 좀 많이 이름을 그 당시에 운이 좋게 탔었죠. 네. 예. 예, 그런데 이런 그 티셔츠는 어떻게 파나요? 간단합니다. 저희가 홀세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저희는 물건을 직접 만들어 놓고 그 물건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물건을 가지고 여러 그 편집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옷가게들이 여기저기 있으면 분포되어 있는 옷가게들한테 가서 이제 저희가 세일즈를 하는 거죠. 네. 이러이러한 레인지가 있으니 만들어 달라. 근데 보통 제가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옷을 미리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인 행위인데 네. 저는 당연히 만들어 놓아야 되는 건 줄 알고 네. 옷들을 뭐 박스채 그냥 다 만들어 놨었죠 그 당시. 근데 이제 보통 시스템 자체는 컬렉션을 만들어 놓고선 그 카탈로그라 그래가죠. 그 전문용어 룩북이라고 하는데 그 룩북을 들고 그 카탈로그를 들고 샵들에 찾아가서 그렇습니까? 예, 이러이러한 네. 레인지가 있으니 그 주문을 부탁을 한다. 네. 그럼 그렇게 하면 그쪽에서 괜찮은 브랜드군 하고 오케이를 하는데 보통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100군데를 찾아가면은 한두 군데 정도 예스를 하는 정도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그게 되게 그렇군요. 뭐 보편적인 거라 또 네. 게다가 또 저희는 신생 브랜드고 아무도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애로사항은 지금도 있고요. 지금 12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가 계속 새로운 샵들을 뚫어 나가야 되는 세일즈 해야 되는 뭐 숙명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룩북들을 갖고 찾아다니는 거였는데 그 룩북들을 먼저 만들어 놓고 오더를 받은 상태에서 예, 그 오더를 제출을 기반으로 생산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네. 미리 다 생산을 해놨던 거죠. 그런데 운이 좋게도 저희를 좋게 봐주셨던 어떤 샵 한 명의 오너분이 이런 게 있는데 괜찮다 오더를 한번 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나가면서 오더가 됐구나. 그래서 이럴 수도 있나 그래서 받으려고 했더니 언제 배달을 해줄 수 있냐.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당연히 저희 창고에 지금 다 쌓여 있으니까 그렇죠. 바로 내일 아침에 7시까지 배달해 드리겠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장난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분은 당연히 이제 그렇죠. 오더를 하면 이제 제작을 해서 생산해서 딜리버리 데이트까지 저희가 보통 턴어라운드를 한 5주에서 7주 정도를 잡거든요. 짧으면 5주, 뭐 길면 8주까지. 그러니까 보통 2달의 정도 텀이 걸리는데 다음날 바로 아침에 갖다 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신기했던 거죠. 그래서 네. 뭐 거짓말 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갖다 줄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 샵이 그분이 갖고 있었던 샵이 한 16개가 있었어요. 예. 근데 저는 한 샵인 줄 알고 갔다가 네. 16개의 샵의 오너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16개 곱하기 16개를 해야 되는 거죠. 오더 주시는 거가 뭐 예를 들어서 10벌이다. 네. 그럼 160벌을 제가 오더를 받은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제가 다 말씀드렸듯이 다 쌓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대로 그다음 아침에 그 출근하기 전에 갖다 드렸어요. 네. 그 당시에 그렇게 인연이 돼서 뭐 이런 친구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네, 그렇군요. 저희는 뭐 모르고 미리 만들어놨던 거였는데 그게 네. 또 어떻게 운이 또 세용지마라고 또 어떻게 그렇게 풀려서 한 2년 정도 그런 식으로 저희가 꾸준하게 그 티셔츠를 만들어서 꾸준하게 그쪽에서 사랑을 좀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초창기 그렇군요. 때. 예, 그다음 그 세일 같은 거는 본인이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또 계십니까? 그 당시에는 뭐 제가 직접 다 말 그대로 큰 이민 가방 같은데 예. 제가 그걸 다 넣어서 직접 다 찾아다녔죠. 예, 그렇군요. 새로운 샵들을 다 찾아다니는 재밌었습니다. 예. 2006년 예. 오페럴에서 2009년에 이제 지금 같은 이제 디자이너 부티크 장르로 의류 사업을 이제 전환을 하셨는데요. 예.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아마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아무래도 그 당시도 어린 나이였고요. 지금도 뭐 젊지만 그 당시는 더 어린 나이였고 제 생각에는 계속해서 의류 브랜드를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계속 새로운 또 2년 동안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또 분야에 또 도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또 무리한 생각이 또 들었던 거죠. 무리한 생각이 들어서 티아스 장사로는 패션 디자이너라는 말을 듣기 힘들겠다라는 판단하에 기존에 이제 저희가 회사를 키워놓은 것들을 기반으로 그걸 또 부티크라는 또 완전 또 제가 또 그 패션 안에서 또 다른 장르인데 저는 그냥 당연히 더 새로운 걸 또 만들면 되는지 않겠나 해서 더 고가의 옷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고가의 옷들을 저희가 뭐 티셔츠만 만들다가 자켓, 뭐 청바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 저희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또 그 당시에 이렇게 하면 또 팔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희가 다 미리 만들어놨죠. 바로바로 배달해주기 위해서.
그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철저히 무시한 채 오더를 먼저 받고 생산을 늦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랬던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좋게 판단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시도를 해서 여러 뉴질랜드에 존재하는 많은 샵들에 저희가 시도를 했었었는데 네.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싸기 때문에 네, 그렇죠. 한 번에 많은 양을 오더할 수 있지만 자켓이나 이런 류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많은 양 오더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또 과오를 범하면서 그동안 2년 동안에 세이빙했던 것을 또 그대로 다시 한번 제 레슨에 헌납하는 그런 예, 그러셨군요. 예, 부티크 장르를 전환하면서 아마 정착하기까지 상당히 과정이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제 지금은 보니까 뭐 상당히 뭐 번창하고 예, 그 옷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뭐 번창이라는 기준이 다 틀리니까요. 네, 네, 아직도 뭐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뭐 부티크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그렇게 이제 기존에 저희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한꺼번에 날리고 되게 낭망하고 있었을 때 그때 네. 이제 그 부티크의 그 컨텐츠를 본 어떤 잡지사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패션 위기에 참여를 하는데 이제 같이 참여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 저희가 먼저 오퍼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해갖고 뭐 다 이 휴지통으로 들어갈 거면 어디 한번 보여주고 버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저희가 또 패션 위기에 참가를 했는데 거기서 또 운이 좋게 또 많은 전 세계 다른 바이어 분들이 그 당시만 해도 뉴질랜드 패션 위기 스폰서가 에어 네. 뉴질랜드여서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뭐 많이 바뀌었지만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또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에어 뉴질랜드에서 그때 에어 뉴질랜드 제가 듣기로 약 한 50만 불 상당의 티켓을 서포트를 해줬다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 티켓을 뭐 전 세계 이제 뭐 유명 그 미디어라든가 바이어들을 초청하는 그러니까 저희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좋은 기회죠. 저도 뭐 그걸 알고 들어갔던 건 아닌데 네. 갔더니 이미 그렇게 다들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운이 좋게 뭐 유럽에 있는 바이어들을 제가 만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 초짜로서. 근데 그게 운이 좋게 그분들을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분들이 좋게 또 봐주셔서 그때 또 기사 회생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그 브랜드 이름이 이스빔인데요. 뭐 특별한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선 브랜드 명이라는 것이 뭐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이기도 하고 네. 어떤 뭐 제가 뭐 200년 전에 뭐 이태리의 가족에서 할아버지가 시작하신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제 브랜드를 장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브랜드 이름을 생각하다가 뭐 저희가 한 200개 정도 옵션이 나왔던 것 같아요. 시작은 처음에는 뭐 기억도 안 납니다. 너무 많았어서 네. 기억이 안 나서 이제 저희가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마음에 드는 이름이 안 났었는데 제가 예전에 봤던 그 어떤 한 사진에서 제가 여행을 다니다 찍어놓은 사진 중에 하나였는데 그 사진에서 I Still Believe in Miracles라는 그 큰 간판이 있었어요. 네. 그 프랑스에 있는 간판이었는데 파리에 있던 간판이었는데 그 간판에 언뜻 지나가다 보다가 그럼 지금 내가 계속 믿고 있는 제 신앙적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믿고 있는 이것들을 옷에 투영시키는 것이 뜻인가 보다 생각을 해서 그 앞자만 저희가 네. 따서 I still believe in miracle 그래서 ISBIM이죠. 그래서 네. 뭐 굳이 한국말로 이렇게 발음을 하면은 이즈빔이네. 그렇고 네. 이름이 나쁘지 않네라고 예. 했는데 맨 처음에는 키위들도 잘 읽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뭐 이즈빔 이렇게 돼서 이즈빔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네. 거의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예, 이스빔이 이제 I still believe in miracles. 예, 이걸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나는 아직도 기적을 믿는다죠. 근데 뭐 그 안에는 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I Still Believe in Miracles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believe가 아니라 제가 볼 땐 still 아직도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의 펀더멘탈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네. 제가 흔들릴 때마다 저희 옷들이 입었을 때 그 옷을 입으시는 분들이 저희 브랜드를 다 보시잖아요. 그거 보시고 입을 때마다 나는 아직도 그 기적을 믿는다라는 것은 계속 그 믿음에 대한 그 강한 신념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네. 뭐 신앙이 없는 분들이 하더라도 이 옷의 브랜드 이름을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또 의미가 있는 브랜드가 아닌가 싶어서 그 이름을 선택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회사가 힘들고 그럴 때도 이걸 접지를 못한 이유가 네. 아직이니까요. 이름이 아직도 믿고 있는데 네. 어떻게 접을 수 있겠습니까? 예, 도저히 도저히 그렇죠. 접을 수가 없네요. 예, 예, 힘들어도. 예, 그건 뭐 고객뿐 아니고 예, 본인한테도 상당히 그렇죠. 좋은 일이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브랜드 됩니다. 이름을 보면서 계속 이렇게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예. 저한테 있어서는. 예, 좀 전에 이제 뉴질랜드 패션의 업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예, 뉴마켓에 보면 이제 고급 의류 매장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예, 뉴질랜드 패션 업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뭐 제가 감히 그 전반적인 업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제가 그냥 이 모든 것들 제 사견이라는 네.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간단합니다. 그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원체 시장의 협소함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요즘에 온라인이라는 또 새로운 그 시스템이 지금 자리 잡은 지 거의 한 10여 년 정도 돼 가고 있고요. 그래서 로컬 아티스트들 그리고 로컬 이 시장에 있는 분들이 외국에 있는 것들을 살 수 없었던 시기가 이제 없어져 이제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어떤 브랜드들도 외국에 있는 브랜드들을 이 앉은 자리에서 지금 앉아 계신 책상에서도 바로 사서 입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안 입어보면 스타일이 안 맞거나 뭐 이런 분들이 좀 있었지만 네, 그랬었죠. 요즘 모든 브랜드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혁신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또 각 그 인종에 맞게끔 어레인지멘트를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로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되게 저는 암흑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까? 네. 세계적인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브랜딩이라든가 그런 게 되려면 그만큼 자금력이라든가 그거에 합당한 어떤 그런 서포트가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세계적인 브랜드들과 경쟁하기에는 조금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은가.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뉴마켓이라든가 그 외 시내에 많이 자리 잡고 있는 브랜드들은 거의 다 인터내셔널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고 예, 그렇습니까? 네. 로컬 브랜드들 살아남는 브랜드들은 정말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거나 혹은 이미 외국에서 많은 그 인컴을 생성을 하고 있는 브랜드들이기 때문에 로컬에서 지금 살아남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암흑기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고 네. 그런 어떤 경쟁력을 계속 인지를 하고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들을 제일 먼저 빨리 알 수 있는 그 직업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패션이라는 게 스타일이라든가 유행이라는 건 가장 민감한 직업군이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눈에 띄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되려 협소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되려 저희는 쉬웠던 거죠. 왜냐하면은 작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큼 이름을 알릴 수 있었던 속도가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겁니다. 예. 네네. 그래서 그 시장의 협소함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케이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예. 예,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에도 이제 그 NJ 패션 위크나 NJ 패션 페스티벌 같은 행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건 어떻습니까?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9년도에 처음 참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0년, 11년에 뭐 페스티벌로 이어지는 것들로 쭉 참가를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뉴질랜드 패션위크보다는 이제 해외에 있는 행사들에 더 이제 치중을 해서 저희 것들을 북방부에 있는 행사에 더 많이 저희를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뉴질랜드 패션위크도 꾸준하게 뭐 로컬 아티스트들이라든가 뭐 해외 아티스트들 뭐 메이저급이라고 하기보다는 뉴질랜드 를 시장으로 두고 있는 호주 브랜드들이 또 많이들 와서 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패션쇼는 어디서 열리나요? 여기 오클랜드에서 열립니까? 아니면 어디서 열립니까? 오클랜드 바이아덕 근처에서 많이 열리고요. 네. 그다음에 작년 거 같은 경우에는 바이아덕 쪽에 A&G 센터였나요? 그쪽 그 워프 쪽에서 열렸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이제 좀 전에 그 뉴질랜드의 그 패션 업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하여튼 그 전망은 사견으로 볼 때 하여튼 그런 외국 브랜드에 이렇게 대처하면서 상당히 그 힘겹게 하여튼 이렇게 나간다고 저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종사하는 분야에서 한국 분들의 진출 현황은 어떻습니까? 한국 분들이 좀 계신가요? 어떠신지요? 아무래도 그 암묵하다라는 걸 저만 보고 있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그들도 다들 볼 것이고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제 꿈을 갖고 이쪽 시작을 하셨다가 패션 이쪽에 시작을 하셨다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그 뭐 페이라든가 셀러리든가 그 현재 상황들 되게 글래머러스하죠. 그 겉에서 보기에는 글래머러스하고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액션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젊은 친구들의 인지도라든가 이런 어떤 모든 사업에 대한 인지도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기에는 너무나 두꺼운 글래머러스한 그런 티어가 한 겹 정도는 쌓여 있기 때문에 제대로 그 현실에 대한 직시를 할 수 있는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지 않는 이상 직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또 와서 보면은 또 생각보다 그렇게 글래머러스하거나 그렇게 투자 비례해서 그만큼 인컴이 바로바로 유출되는 그런 직업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많이들 오셔서 시작하시다가는 오래 버티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 예,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분들도 아마 I still believe 그런 이름을 갖고 계셨다라면 좀 쉽게 버티시지 않으셨을까. 예, 그렇다면 우리 장대망님의 패션 산업에서 이거 앞으로 그 꿈은 무엇입니까? 꿈은 제가 예전에 사실 이런 인터뷰를 제가 뭐 한두 번 한 건 아닌데 되게 가장 맨 마지막에 꿈이 뭐냐는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예전에 정말로 그 패션이 넘치고 이 패션 인더스트리에 대한 어떤 그런 갈망과 이런 것들이 정말로 막 에너지가 넘쳐났을 때는
제가 언젠가 그 이 옷의 이름처럼 아프리카 뭐 예를 들어 소말리아에 있는 어떤 친구들이 제 옷을 입고 그 옷을 입고 학교를 다니는 것을 보는 것이 제 꿈, 그 당시엔 진심이었고요. 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누가 이 저희 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이 그 옷을 입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 뭐 오늘 이런 인터뷰처럼 제가 그 당시 생각했던 게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지금 네. 약간 좀 변형이 된 것 같은데요. 당연히 시간이 지났고 그만큼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드저스트가 됐는데 지금 제가 그냥 일하고 있고 지금 제가 이렇게 어떤 시도와 도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충분히 뭐 제 일을 가지고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제 일 안에서 저한테 할당돼 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제 책임감 갖고 제가 일을 할 때 이제 저를 믿고 있는 또 저희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네. 그분들이 어떤 계속 끊임없는 시도와 도전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 브랜드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아닌가 싶고요. 왜냐하면 이제 뭐 패션이라고 해서 전술적으로 또 기계적으로 또 테크니컬하게 또 들어가면 또 한도 끝도 없지만 네. 어떤 무언가를 계속 시도하고 어떤 컬렉션을 계속 내기 위해서 계속 그 하루하루를 계속 쌓아 나간다라는 것 자체가 제 아들에게도 또 제 딸에게도 아직은 없습니다만 나중에 넥스트 제너레이션에게도 제가 어떤 것들을 뭔가 잊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를 계속 믿고 하나의 신념을 가지고 계속 그 시도와 도전을 한다라는 것이 여기에 또 많은 또 교민 또 선배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여기서 어떤 그 이 직업군에서 뭔가를 닦아 놓으셨다라면 제가 그거를 보고 또 그 풋스텝을 밟고 갈 텐데 그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세대들이 또 나왔을 때 그 세대들한테 또 뭔가를 또 던져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상 같은 걸 던져줄 수 있는 신념 같은 것도 던져줄 수 있는 일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믿음을 갖고 있고요.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면서 또 힘들 때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신앙적인 베이스가 또 이 브랜드의 베이스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면서 또 어려운 거 있을 때마다 또 그 어려운 일 타스크 어떤 비즈니스는 어떤 타스크가 없는 비즈니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작던 크던 그런 타스크들을 주어질 때마다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 헤쳐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사람들한테 그렇게 신념으로 알려지는 것이 제 꿈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근데 그 비즈니스가 지금 이제 그 납품하는 것도 있고 예. 이제 그 매장도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 온라인 판매도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그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플래그십 스토어라든가 이런 스토어들이 몇 군데 있었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온라인 시스템이랑 또 저희 납품 쪽으로 다시 홀세일 쪽으로 다시 방향성을 다시 전환을 해서 네. 기존에 저희가 샵들도 많이 어레인지를 했었었는데 다시 한번 소매보다는 도매 쪽이 저희 모든 그 컨셉에 맞기 때문에 네. 뭐 차후에 또 다른 저희 좋은 기회가 있어서 뭐 작은 소매를 낸다라면 의미가 있겠지만 이 나라에서는 큰 어떤 이건 진짜로 말 그대로 이제 예. 경제에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네. 매출이라는 그런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저희는 네. 홀세일 쪽으로 진행을 계속해서 뉴질랜드에다가 이제 전초 기술을 놓고 베이스를 놓고 여기서 모든 것들을 크리에이티브하게 생산을 해내고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또 OEM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하고 예. 있는데 OEM을 한 상태에서 그 제품들을 외국으로 이제 파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방향의 어떤 1번 그 목표로 놓고 네.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해외에도 지금 그 예. 물건이 나가는 것 같은데요. 예, 그게 예. 어느 나라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뭐 여기 뭐 작게 또 큰 스케일과 작은 스케일로 또 나눌 수 있겠는데 네. 저희 지금 우선 가장 최근 걸로만 말씀드리면 지금 2019년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열리는 그 파리 패션위크에 네. 또 좋은 또 저희 기회가 닿아서 그쪽 쇼룸에 저희 패션위크 진행되는 동안 파리에 있는 저희 쇼룸에 이제 저희 전체 컬렉션이 다 가 있고요.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런던에는 저희가 작년부터 들어가 있는데 네. 이제 파리는 처음이어서 파리 이번에 좀 좋은 기회가 되면은 좋은 바이어들 통해서 아마 파리 쪽을 저희는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예정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지금 이스빔의 그런 그 패션, 그 디자인된 그 제품들은 예, 고객층은 주로 어떤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의 타겟 마켓은 원래 저희의 그 기본적인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타겟 마켓은 사실은 20대부터 30대가 저희한테는 가장 10대 후반이나 30대 정도까지가 저희의 원래 타겟 마켓이었는데 네. 요즘 시대가 그 타겟 마켓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뭐 데모그래픽으로 나눠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인종들이 저희 옷을 입거나 이런다는 것은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그런 거 다 의미가 없고요. 네. 이게 얼마짜리 옷인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네. 타겟 어쨌든 10대가 입으면 이쁘죠. 이쁘게 네. 만들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뉴질랜드에서 생산을 하거나 그런 레인지들은 아무래도 여기서 만들어지는 그 레이블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고가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지는 그 옷의 그 가격대가 10대가 살 수 있는 옷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타겟 마켓들은
원래는 10대였지만 지금 뭐 거의 뭐 50대, 60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 뉴질랜드에서 판매되는 소비 경향을 보시더라도 젊은 친구들이 뉴질랜드 샵에서 이렇게 많이 사거나 그런 그 데모그래픽으로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갖고 있는 다타베이스로는 네. 되게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한 30대에서 50대 사이의 분들이 저희 옷들을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아, 네네. 예. 50대까지 옷을 네. 구입을 하는군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웹사이트에서 한번 예. 들어가 봤습니다. 네네. 이스빔의 그런 그 옷들을 쭉 보니까요. 예, 검정색과 흰색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뭐 특별히 뭐 좋아하는 색깔입니까? 어떻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소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색군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색을 저희가 이제 주로 기본색으로 많이 놓고요. 매 컬렉션마다 저희가 팀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색들이 있습니다. 색상들이. 그래서 뭐 저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오렌지를 저희가 선택을 했고, 그래서 오렌지가 많이 들어가는 어떤 아이템들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썼고, 또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샌드라든가 이번에 뭐 벌간디 뭐 이런 색깔들을 저희가 많이 선택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검은색과 흰색 옷은 다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 스타일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자켓이 하나 있으면 검은색이라든가 흰색은 기본적으로 만들고요. 그 외에 그 스타일 따라 틀리지만 그 제일 저희가 그 믿고 있는 그 팀 컬러 컬렉션에 네. 쓰고 있는 그 팀 컬러들이 주가 된 색깔들을 저희가 쓰기 때문에 아마 많이 팔리는 것들을 많이 보셨던 것 같네요. 지금.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옷들을 이렇게 디자인된 옷을 보면 예, 또 대부분은 또 일반인들이 입기 힘든 옷처럼 보이는데요. 예, 그럼 또 팔리나요? 어떻습니까? 어떤 질문이신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어떤 네. 질문인지 알겠는데 저희가 이제 그 로컬 마켓을 상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분들의 스펙트럼이 저희가 저희 한국 분들이 생각하시는 스펙트럼보다는 좀 더 네. 다양하시고, 그 변화 저희 같은 경우에 그 저희 같은 크리에이티브한 옷들을 테이크하실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의 심적인 여유가 더 있으신 분들이겠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더 스펙트럼이 다양하시다 보니까 여러 인종도 있고 또 여러 문화가 동시에 또 공존하는 마켓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충분히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되게 웨어러블한 그런 피스들을 많이 만들고, 저희가 쇼피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보통 사람들은 소화하기 쉽지 않은 그런 그 네. 쇼에서 그 런웨이나 캐워크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피스들은 저희가 뭐 따로 생산을 뭐 많이 하거나 그러진 않고 쇼에서 쓸 때만 쓰고, 촬영이나 기본적으로 저희가 온라인에서 많이 판매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든가 저희가 납품하는 스타일들은 보통 저희 오더 들어오는 거 보면은 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겠죠, 그 네. 스타일이. 그렇지만 뭐 보편적으로 다양성에서 어느 정도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스타일들이 많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네. 예, 지금 그 패션 사업에는 그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마 관여하실 것 같은데요. 예, 뭐 디자인, 뭐 제작, 사진, 모델, 판매. 예, 지금 그 관련된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요? 그리고 뭐 직원들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요? 저희 뭐 정확한 회사 모든 뭐 스펙트럼이라든가 뭐 스켈레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을 그 권장하고 관할을 한 제가 있고, 네. 크리에이티브 다이렉터로 제가 일을 하고 있고, 그 밑에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 계시고요. 그 디자이너 분들이라는 게 뭐 시니어 디자이너 분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를 하셔서 그걸 또 그 다음 단계에 그 일하시는 분들에 넘기면 그걸 또 도식화를 시키셔서 그걸 또 패턴화 시키셔서 그걸 또 샘플을 만들고, 또 샘플이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또 스타일링 하시는 분들이 스타일링을 하셔서 촬영을 하시게 되고, 저희 회사에 직접적으로 컨트랙이 되시는 포토그래퍼나 그런 분들은 안 계시고요. 네. 매번 될 때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컨셉에 맞는 아티스트를 저희가 포토그래퍼들을 좀 고용을 해서 그분들하고 또 촬영을 하고, 그분들이 또 촬영한 그 이미지를 가지고 또 저희 인하우스 그래픽 하시는 분이 그래픽을 또 만드셔서 그 그래픽을 가지고 또 소셜 미디어라든가 웹사이트라든가 이런 데 또 쫙 다 디스트리뷰션을 하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컬렉션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렇다면 이제 하나의 그 제품, 그 작품이 나오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네요. 꽤 걸리고 또 또 많은 정성과 또 그런 에너지가 소요가 되는 그런 인더스트리죠. 왜냐하면 네. 이제 옷을 하나 만들어서 그 옷을 하나를 아이디어에서 그 천을 또 선택을 해서 그 천을 가지고 또 한국에서 또 홍콩에서 일본에서 또 저 이태리에서 한 원단들을 쭉 취합을 해서 거기에 알맞은 또 원단을 가지고 선택을 해서 그 선택된 원단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또 네. 아무래도 빨거나 또 뭐 이랬을 네. 때 또 수축률이라든가 이런 거 다 재서 또 그것들을 하나를 만들어서 입혀봤는데 모든 사람들한테 옷이 맞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인종들이 있고 또 피팅 모델들 다 다른 모델들을 입혀본 후에 그 입혀보면 또 다른 부분들을 또 저희가 수정을 해서 다시 샘플러한테 넘기고 공장에서 그걸 갖고 오면 제가 컨펌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선택된 원단들을 가지고 사이즈별로 나눈 후 그걸 갖고 어떤 업체들은 또 이렇게 보내야 되는 것이 맞고 이쪽에는 또 이런 것들이 팔릴 것이다 안 팔릴 것이다라는 걸 선택을 해서 저희가 세일즈 팀에 나눠서 세일즈 팀에서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전화를 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일즈를 해서
렉에 걸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보시게 되면 옷가게 가면 이제 렉에 옷들이 쫙 다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쭉쭉 넘기잖아요. 한 번 넘기는 그 옷들이 저희에게는 그런 많은 시간들이 소요된 것들이 네. 약 한 3, 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옷들 한 벌 한 벌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어떤 샵에서 저희 거를 팔아주느냐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네. 저희 것들이 어떻게 프레젠테이션이 되고 그분들이 어떻게 또 저희를 소개를 시켜주고 어떤 식으로 이런 브랜드는 어떤 것이다라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또 저희 거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저희한테 되게 또 중요한 부분이 저희 직원이 아니고 네. 그쪽 그 매장의 직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과의 어떤 그 교감이라든가 저희 세일즈 하시는 분들 또 저도 직접 많이 뛰기도 하고요. 직접 샵 같은데 계속 찾아가고 이야기를 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사실 뭐 그런 그 직원과 저와의 관계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왜냐하면은 이 비즈니스 오너와 저와의 관계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직원이 어떻게 딜리버를 하냐에 따라서 저희 매출에 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가볍게 뭐 제가 가더라도 그냥 가지 않고 커피 하나 사서 간다라든가 네. 그런 부분들이 그런 노하우들이 이제 뭐 10여 년 동안 쌓인 거겠죠. 네, 그렇군요. 그런 분들 찾아가서 예. 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그 원단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렇다 보면 이제 그 원단의 샘플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그 원단을 다 체크할까요? 원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단을 그 수주를 받는 그 네. 공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이면 한국 그 큰 에이전트 형식의 큰 머천트 분들이 계세요. 그 머천트 분들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거나 그분들이 저희한테 오시기도 하고 보통 저희가 찾아가긴 하는데 네. 뭐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가 용이하죠. 저희가 또 한국말 할 줄 알고 네. 또 그쪽 시장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용이하니까 한국 가면 또 원단을 그 크게 파는 그 한 장소가 있습니다. 네. 그쪽에 가서 이제 저희가 이제 스와치라고 하는데 그 원단이 이제 색깔별로 쭉 나와 있는 그 뭐 수억만 개가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상당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번 시즌에 테마 이런 식으로 잡았다 그러면 그런 식의 원단들만 저희가 이제 따로 모아서 저희가 이제 수출을 하는 그 작업만 해도 저희가 볼 때 한 2주에서 3주 정도가 걸리는데 네. 이제 그런 스와치들을 전 세계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딜링하시는 에이전트들을 통해서 저희가 다 취합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원단들을 골라서 색깔별이라든가 근데 저희가 원단을 뭐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은 젊은 디자이너분들이 겪는 고충이시기도 할 텐데 왜냐하면 이제 젊은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를 다닐 수가 없으니까 에이전트가 또 홀세일 그 에이전트를 따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직접 여기 뉴질랜드에 있는 멀천에 가서 그걸 사 오는데 너무 이쁜 걸 원단을 발견을 해서 옷을 샘플 만들어서 네. 이제 컬렉션을 내서 오더를 직접 받은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오더를 받아서 이제 납품을 해줘야 되는데 이쪽 원단사에서 이거 이제 이 천은 끝났는데 이거는 혹은 뭐 좀 더 큰 브랜드에서 네. 뭐 예를 들어서 200m를 다 사갔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리스폰스가 오게 되면 오더를 받고도 납품을 못 하게 되는. 네. 그 사실 저희한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아, 예. 이쪽에서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체크를 하겠죠. 당연히 이게 어느 정도 소유가 되고 그렇게 됩니까라고 물어보면 뭐 한 300m 정도는 우리가 쟁겨놓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와라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쪽도 작은 비즈니스를 자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어떤 쪽에서 내가 전량을 다 살 테니까 나한테 넘겨라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네. 넘길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게 거미줄처럼 얽혀져 있는 이 원단 이 사용 이 관계에 있어서 이 브랜드한테 먼저 전화를 해서 얘네들이 사간다는데 얘네는 어떻게 할래? 너네도 다 사갈래라고 얘기를 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네. 해준다 하더라도 그 오더를 맞추기 위해서 그 뭐 열 몇 장을 만들려고 지금 20m만 사면 되는데 200m를 다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오더를 잃게 되는 거고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이 매장에서는 오더를 줬다가 이걸 딜리버리를 못하게 되다 보니까 이 딜리버리를 못하게 되면 이제 신용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네. 철저히 그거를 체크를 하고 그분들과 릴레이션십을 단단하게 해놔야지만 그쪽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저희한테 이제 언지를 해주게 되겠죠. 네. 네네. 예, 하여튼 그 뉴질랜드 의류 패션업에도 지금 기회가 있다고는 보시는 거죠.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더 이상 로컬 마켓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뉴질랜드 사람들이라고 해서 로컬 마켓이라고만 저희가 한정 지었다가는 네. 이 세계에서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로컬 마켓이나 시드니에서 지금 쇼핑을 하시고 계신 분이나 오클랜드 쇼핑을 하고 계신 같은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같이 똑같은 저희 사이트에 들어와서 그 실제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 오더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뜻은 한국에도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이 뉴질랜드 시장을 너무 협소하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뉴질랜드 시장에서 어떤 브랜드를 내거나 어떤 그 기회 창출을 시도하셨을 때 그 기회가 다른 시장들보다도 이건 제가 꾸준하게 제가 지난 20년 동안 어디 가나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시장이 그만큼 작기 때문에 빠르게 전 그 끝까지 닿을 수 있다는 시장의 끝까지 네. 시장의 끝까지 닿을 수 있는 속도가 뭐 다른 데랑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원체 시장이 작기 때문에
끝까지 달 수 있는 그 시간적인 기회로 볼 때는 저희한테 더 유리하다 역으로는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이용을 하시면 뉴질랜드에서 그 유명해진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 어디 나가더라도 그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쉬워졌기 예전보다 훨씬 더 쉬워졌거든요. 요즘 네. 온라인이라는 게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뉴질랜드에서 빨리 유명해지셔서 또 다른 뭐 그 다른 제가 말씀드렸지 한국에 있는 지금 온라인 유저들도 또 저희한테 마켓인 거거든요. 유럽에서도 어디서든 인터넷은 다 되니까요. 네. 그분들은 다 저희의 마켓이라고 본다라면 뉴질랜드가 아닌 그 어디에도 시장에서 충분히 이 브랜드가 나오신다라면 뉴질랜드 브랜드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네. 나중에 되면 더 그런 게 더 발달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 예, 제가 이렇게 만나뵈니까 항상 그 바쁘신데요. 예, 요즘 일과가 어떠십니까? 일과요? 어떨 때면 예 그렇게 바빴습니까? 뭐 아무래도 계속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시즌을 지금 이제 북반부가 남반부보다는 한 시즌이 빠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FW 시즌이라서 Fall Winter 시즌 19, 20을 내놨는데요. 19, 20이라는 것은 2020년을 의미하는 거죠. 네. 간단하게 20년에 겨울의 상품을 먼저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6개월이 다른 시즌보다는 6개월이 저희가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시즌 늦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2배로 움직여야 된다는 뜻이겠죠. 지금 저희는 겨울 거를 그렇군요. 팔고 있지만 네. 여름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또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간대라든가 이런 게 지금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랑 딱 12시간 차이가 나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쪽은 저녁이겠지만 지금 제가 퇴근을 해서 6시 이제 퇴근을 하면 이제 그쪽에 이제 막 아침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또 하루가 벌어지는 거여서 아, 그렇군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작업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뭐 사실 뭐뭐에 많이 익어서 이게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뭐 시즌 같은 경우는 완전 하이 시즌일 경우에 저희 촬영도 많고 그래서 계속 이제 색다른 다른 촬영들을 많이 해야 돼서 아무래도 좀 바쁘지 않았나 싶은데 일과는 뭐 말씀드렸듯이 24시간이 계속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예, 혹시 그 젊은 후배분들에게 지금 하시는 패셔너블 권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생계에 관련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네, 그렇죠. 비전과 미래를 갖고 생각을 네. 하고 움직이지만 어쨌든 간에 생계를 가지고 또 만약 가정이 있다라면은 책임을 져야 되는 가장의 입장이라면 그 부분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되게 암묵하기 때문에 작은 빛만 나오더라도 그 빛이 더 보일 거라는 제 생각은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분야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지만 패션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빨리 움직여야 되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고 언제나 자기 스스로를 계속 채찍질해야 되는 분야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나 그런 게 있으시다라면 제가 볼 때는 패션에서 하셔서 잘 안 되시더라도 거기서 테크닉을 기르신다라면 어느 분야에 가서도 진짜 뭐 소위 말해서 뭐 여기서 살아남으면 남극에서도 살아남는다라고 말이 나온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듯이 네. 제가 볼 땐 그 말은 비단 뉴욕에만 해당되는 거는 같지는 않고요. 뉴질랜드에서 패션 계속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속 진행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신다라면 그 정도의 어떤 결기가 있으시면 어느 분야라도 충분히 제가 볼 땐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생각을 가지시고 계속 제 시계는 다른 사람들의 시계는 6시가 되면 끝나고 이제 일과로 돌아가는 거지만 다시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시계는 그때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죠 하루가. 네. 왜냐하면 저희가 북반부가 그렇게 되네요. 12시간 더 빠르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결국 패션에서 저희가 12시간 느린 거거든요. 근데 생각하기 나름이죠. 저희가 만약에 12시간 빠르다라고 생각된다라면 그들보다 유럽의 이제 그 패션 시장보다 저희가 빠르다라고 생각되고 자기가 그런 어떤 엠파이어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라면 결기가 있다라면 그 12시간을 먼저 우리가 빠르다고 생각하시고 24시간을 남들 난 잘 때 24시간을 풀로 쓸 수 있다라는 결기가 있으시다라면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만약 이런 그 패션 사업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은 이 사업에 진출한 장대망님께서는 어떻게 멘토로서 조언이 물론 가능하겠죠. 제가 그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 주제에 어떤 뭔가를 말씀드릴 수 있겠냐마는 네. 제 사견을 물으신다라면은 얼마든지 제가 제 의견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쉐어할 의지가 있습니다. 네. 네. 예, 장대명께서는 지금 저희 방송이 나가는 104.6 플래닛 FM에서 아마 그 DJ로 활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 방송국 오늘도 제가 들어오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낯이 익네요. 그 계단 하나하나. 네네, 카페트 색깔마저도 11년 동안 했습니다. 11년 동안 생방송으로 음악 방송을 했었고요. 음악 방송을 했었고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는데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힙합 배틀 그 랩 배틀하는 방송이었는데 11년 동안 올해
동안 했죠. 예, 네. 이 방송국에서 음악 방송이었습니다. 예. 거의 20년 전이니까요. 시작했던 네. 건 20년 전이니까 대학교 때쯤 제가 시작을 해서 힙합을 주로 힙합 흑연 음악을 주로 저희가 이제 하는 대상으로 하는 청취자들이었기 때문에 영어 방송이었고 네, 영어 로컬 방송이었으니까요. 방송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한국 사람인 건 알고 있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제가 하도 한국 얘기를 많이 해서 예, 지금 하시는 일에서 이제 보람된 일과 아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요약해서 말씀하시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보람된 점은 아까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새로운 것들에 대한 도전이라든가 또 이번에 또 파리에 가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저희가 뉴질랜드 디자이너로서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로컬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한국 디자이너로서 여기서 또 활동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그냥 보람된 것 같고요. 그런 새로운 시도 어떤 결과가 오더가 많이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떤 시도를 했었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다 프로파일로 남고 그 프로파일을 통해서 또 다음 컬렉션을 할 수 있는 어떤 저한테는 자양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컬렉션들을 새롭게 시도하고 또 새로운 또 그 테리토리를 개척해 나가고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가장 보람된 것 같고 애로사항들은 이건 또 비즈니스니까요. 네. 이문을 남기지 못하는 비즈니스는 제가 볼 땐 성공한 비즈니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윤이 계속 남기려면 좀 더 제가 좀 더 창의적이고 또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깨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제 이 일을 하면서 저한테서 상처받으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제가 또 상처를 받았던 부분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을 쭉 그 생각해 보면 남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애로사항들을 계속 제가 덜 줄 수 있는 남자가 되고 또 덜 줄 수 있는 것들 리더가 돼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에 대한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고 또 감사한 부분들도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제가 좀 더 성숙해지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문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제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또 리더 입장인 것은 제가 볼 때는 맞는 거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또 진행을 하다 보면 또 다른 또 엔티티에는 또 그분들이 또 어느 정도 손해를 보셔야지만 제가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생기더라고요. 일을 하다 보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이것들을 풀어 나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또 느끼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들이 항상 있지만 계속 뭐 기도하면서 풀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패션 분야는 그 한국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그 잘 진출하는 분야가 아닌데요. 예,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그 한국 분들이 잘 진출하지 않는 분야에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까? 시간 약속을 좀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 약속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뭐 1시에 약속을 하면 1시에 온다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시간 약속을 지키시는 것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가장 처음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시간 약속이라는 게 단순하게 서로가 하는 약속의 시간 장소에 도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그 시간에 맞춰서 물건을 납품하는 일들 그리고 또 그 시간에 맞춰서 결제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 결제를 못했을 때는 그 시간에 맞춰서 그 훨씬 전에 이유를 얘기해 줘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간을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그 마음속에 의지가 있어야지만 이게 사실 뭐 이게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패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도 시간 약속을 안 지키세요 다들. 로컬 분들도 마찬가지시고 결제 부분이라든가 납기라든가 저희 같은 경우 가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되게 많은 것들이 오고 가야 되는 그 원단 뭐 모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나 그 시간 약속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많이 배웠고 다른 브랜드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면 정말 성공하고 있는 브랜드들을 보면 그 시간 약속에 있어서 정말 당신들이 손해를 보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 나중에는 더 이익으로 남는다라는 걸 제가 배우게 됐고 저도 지금도 많이 지금 시간 약속을 많이 못 지키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도 항상 시간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꼭 그 젊은 그 영 엔터프레니어들이라든가 또 뭔가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디자이너 분들에게 꼭 필요한 어떤 그 의지 같은 어떤 자기가 마음속에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꼭 그 부분 말씀들을 드리고 싶네요. 예, 그 상당히 그 바쁜 가운데서도 이렇게 그 KCR 초대석 역세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좋은 이야기들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들으시는 모든 분들 또 저희 브랜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 또 그리고 또 이 방송도 많이 들어주셔서 또 항상 기도하시는 방송 될 수 있게끔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호의는 축복의 동상과 같고
자선은 영원히 남으리라. 자족하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에게 인생은 감미롭지만 이 둘보다 보물을 찾는 이가 낫다. 술과 음악은 마음을 즐겁게 하지만 이 둘보다 지혜에 대한 사랑이 낫다. 집에서 40장 17, 18, 20절의 말씀입니다. 술과 음악은 마음을 즐겁게 하지만 이 둘보다 지혜에 대한 사랑이 낫다. 라는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패션 의류 사업을 하시는 이스빔의 장대망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KCR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